자, 들어갔습니다. 좀 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토지용어를 이제 18페이지로 가셔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정리를 하고 이제 새로운 걸 들어가는데, 제가 부지, 택지, 대지 중에선 대지는 출제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대지는 잘 출제가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에요? 부지죠, 그죠? 택지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 후보지와 이행지를 아까 제가 이렇게 선을 그으라 그랬죠. 그죠? 그럼 선을 넣으면은 무슨 지죠? 선을 안 넣으면은 이행지. 주상공이라는 걸 암기해 주면 좀 좋고요. 그래서, 상호간이냐, 대분류냐, 아니면 소분류간이냐, 이렇게 바뀌는 거가 중요할 거고요. 전환된이에요? 되고 있는이에요? 전환된 토지는 아니죠.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필지와 핵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도 별별 한번 쳐보세요.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바꾸는 반대적인 개념이 되기 때문에 필지와 핵지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필지, 핵지를 배워보도록 하죠. 필지와 핵지다 들어갑니다. 내용을 좀 집어넣으면은 이 필지는 우리가 집원을 거꾸로 하면 번지죠. 번지가 필지예요, 그죠? 그럼 땅에도 번호가 없어요. 땅에도 번호가 있어요. 있다는 거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죠. 몇 번지 몇 번지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번지, 2번지는 다 이게 바로 필지를 얘기를 해요, 그죠? 이 필지는 법상입니다. 그래서 지적법상과 우리가 등기법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법률적 등록단이라고도 하고 또는 등기단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등기법에서 등기단이라고 하는데 면적 단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 단위 하면 안 돼요. 그럼 지번은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소유권을 나타냅니다. 소유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써요. 법률적인 토지의 개념이에요. 법률적인 개념인데 법률적입니다. 법률적인데 획지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 좀 들어보셨는데 거래 활동할 때 획지를 갖고 거래 활동을 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중개업소 가셔서 땅을 사실 때 보통 소유권을 보고 거래하세요? 가격 보고 거래하세요? 갑돌이 땅은 사요? 을돌이 땅은 안 사요? 그러진 않죠. 가격이 맞으면 사고 안 맞으면 안 사잖아요. 그죠? 그 물건을 내놓을 때도 중개업소가 보통 소유권을 번호 내놓을까요? 가격 중심으로 내놓을까요? 29번지 땅 얼마, 30번지 땅 얼마 그러진 않죠. 그죠? 그래서 도로가 있으면은, 도로가 뚫리게 되면은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우리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그죠? 그래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토지를 묶어 놓는 걸 우리가 획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때 중요하시죠. 감정평가. 그럼 가격 수준이니까 이건 따로 경제적 개념. 경제적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책에는 이제 인문서다 보니까 가볍게 되어 있죠. 필지 있습니다. 필지. 자, 필지는 법률상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라고 되어 있죠. 근데 등기단위에도 맞아요. 등기단위로. 나중에 이제 지적법상과 등기법상에 보시고. 그 다음에 법률상의 면적단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면적단위는 제곱미터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획지는 감정평가상 가격 수준이라는 단어 있죠. 그럼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뭐다? 획지라는 거죠. 경제적 개념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가, 처음 들으신 분도 필지하고 획지 중에서는 필지는 알아듣으시잖아요. 번지니까요. 그죠? 그럼 처음 들었더라도 획지하고 필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느낌이 와요? 필지가 더 느낌이 오죠. 그런가요? 그 필지는 그냥이다 우리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필지. 그래서 필지예요. 근데 획지는 필이 와요? 획 가요? 획 가죠, 그죠? 이렇게 가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따라해보세요. 지번, 소유권, 법률적, 이런 단어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죠? 그럼 어떻게 완성화시키냐면, 따라합니다. 필지, 리을이 들어가죠? 그럼 경제적에 리을 들어갑니까? 법률적에 리을 들어갑니까? 법률적에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필지, 그러면 경제적이어야 돼요? 법률적이어야 돼요? 법률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토지 중에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는 무조건 획지예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시험 볼 때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를 찍으셔야 돼요? 획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획지. 다시 할게요. 가격 나오면 획지. 무조건 획지예요. 그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가격은 돈이죠?
뭐 사람들은 돈을 보면 그냥입니까? 획합니까? 획가요. 그래서 획지라 그래요. 그죠? 그건 법률적이에요? 경제적이에요? 경제적이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암기기법을 가르치고 있잖아. 그렇죠? 내가 가다가 화장실 가다가 필지, 그럼 뭘 하셔야 돼요? 법률적인 나오셔야 돼요. 제가 필지 그랬는데 경제적, 그럼 내년에 또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가격 나왔다. 가격 나오면 돈 보면 어떻게 돼? 획지죠.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재밌게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제는 학교로는 이렇게 좀 암기기법을 가지고 가신다면 굉장히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필지하면 뭐가 나와야 된다? 법률적. 그러니까 시험 문제, 감정평가 시험 문제, 법률상에 대한 개념은 획지다. 그럼 틀린 거죠. 그 나왔거든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할게. 내가 필지, 그럼 뭐? 법률적. 가격 나오면? 획지죠. 경제적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주의하실 게 얘는 필지는 하나의 지분이 붙는 법률상 면적 단위다, 등록 단위다.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니까 그것만 좀 주의하시고 등기 단위라고도 해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됐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 때는 획지 갖고 따지는데 일단 잠깐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지금 좀 서러운 용어가 핵심 체크에 감정평가 시에는 획지의 숫자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구분평가와 일괄평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평가를 먼저 간다는 얘기는 좀 그런데, 자, 들어보세요. 자, 감정평가에서, 물건별 감정평가에서 이런 게 있어요. 들어보시면은, 자, 만약에 1번지하고 2번지가 있는데, 아까 획지로 묶으려면, 그냥입니까? 가격 수준이 비슷해야 됩니까? 비슷해야지만 일획지로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얘가 가격이 평당 100만 원이고 300만 원이에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껌껌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필지를 그냥 일획지로 그냥 평가해 버려요. 그죠? 평가해 버리는데 들어보시면요. 만약에 3번지예요. 3번지. 자, 따라서 일필지. 필지 하나밖에 없죠. 네. 필지를 자, 인위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유소와 카센터로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주유소와 카센터로 나누게 되면은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따라서 이획지, 획지로 나눠버리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획지가 가격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따라서 구분평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구분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구분평가는 가치를 구분해서 봐요. 가치를 구분해서 평가하자. 이렇게 하는데, 자, 만약에 아까 가격이 틀리면 일획주를 못 묶었죠? 근데 가격이 비슷하면 일획주로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가 4필지, 5필지, 6필지가 있으면 아까 가격이 똑같아요. 아까 가격이 달랐어요. 근데 가격이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100만 원, 101만 원, 102만 원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하나를 묶어버려요. 묶어서 대형 건축물 하나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자, 따보세요. 3필지를 일획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3필지를 일획지로 묶는 것을, 자, 따라합니다. 일괄평가라고 하거든요. 그죠? 자, 감정평가할 때는 획지로 갖고 따져요. 뭘 갖고 따진다? 획지죠. 그죠? 그럼 자, 여러분들 보세요. 자, 따보세요. 평가는 획지로 한다. 획지로 하죠. 그죠? 그러면 일획지로 묶었어요. 그럼 따보세요. 일괄평가. 획지로 하나 묶어보면 일괄평가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만약에 여러 개 획지가 나오면 그냥요, 이건 구분이에요. 구분이라는 거죠. 지금 20페이지 하고 있는데, 맨 위에. 지금 보고 계셔요? 그러면 일획지로 묶으면 무슨 평가다? 일괄이죠. 획지로 가니까, 그죠? 근데 하나의 필지를 여러 개의 획지로 나누면 구분이 되겠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 자, 하나의 획지로 묶었어. 그럼 뭐다? 일괄. 여러 획지로 나눴어. 구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할게. one more time. 일획지로 묶었어? 일괄. 여러 획지로 나눴어? 구분이라는 거죠. 획지에 대한 숫자로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사는 획지로 하잖나? 대답하셨나? 그럼 이게 일획지로 묶으면 무슨 평가?
일괄이고, 여러 개의 획주로 나누면 구분해서 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획지 숫자가 중요합니다. 1획주를 묶으면 여러 획주로 나누면 구분이 되는 거죠.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전페이지 넘겨보세요. 그러면 그 설명이 되어 있어요. 구성해 보시면은, 양가로 3번에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1필지가 여러 개 19페이지 밑에, 맨 밑에 구성이라고 있잖아. 찾으셨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필지가 1획지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 획지로 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개 필지가 하나로 획지로 되는 게 있잖아. 그렇지 않나? 평가사는 그냥 획주로 봐. 획주로 보지. 그럼 1획주로 묶어서 평가하면 일괄. 여러 획주로 나누면 구분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합니다. 이해 가셨어요? 넘기세요. 4번. 낮이 건부지라는 단어 있어요? 낮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토지에 건물이 없는 걸 낮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런지 모르는데. 갑니다. 낮이. 자, 그래서 낮이와 건부지는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들어보세요. 자, 우리나라 낮이라는 게 있어요. 낮자는 벌거벗을 낮자 써서 아무것도 안 거쳤다는 거죠. 그럼 토지에 대한 물리적 규제 건물이 없고 정착물이 없어요. 그죠? 또 없는 거고요. 건부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를 얘기합니다. 그죠? 이미 들어서 있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나라 낮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 낮이의 정의가 있습니다. 낮이는 자, 일단 정착물이 있다, 정착물이 없다. 없죠. 물리적 규제해야 되는 게 이제 아무 건물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건물이 있으면 이제 물리적 규제를 받냐 안 받는데 물리적 규제가 안 받기 때문에 정착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고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법하고 사법이 있죠. 민법이 사법이고 공법이 공법이죠, 그죠? 그래서 공법상 규제는 다 받아요. 규제는 다 받는데 사법상이 설정돼 있지 않은 토지를 낮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볼게요. 자, 중간 라인에 양가로 2번 낮이 있어요, 낮이. 찾으셨어요? 낮이는 밑줄 쳐봐. 정착물이 있어, 없어? 없다는 거는 물리적 규제가 안 됐다는 거죠, 그죠? 그냥 정착물이 없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지상권은 민법에서 나오죠? 따라서 사법. 왜 여러분들 전세권 설정하거나 지상권은 다 민법에 나온 사법상 규제죠? 사법상 규제입니다. 그래서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용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다. 아니한 토지를 낮이라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은 다시 할게. 자, 일단 정착물이 있어, 없어? 근데 사법상이 설정되어 있어, 안 돼 있어? 공법상은 규제가 받지?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규제 상총사가 있어요. 따라서 물리적 규제. 건물이 있으면 물리적 규제를 받겠죠. 근데 없으면 안 받겠죠. 그죠? 그리고, 자, 공법상 규제는 다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공법상 규제는 안 받는다, 받는다? 다 받아요. 안 받는 토지는 없겠죠. 사법상은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의 제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토지 나왔다, 그럼 공법상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토지는 무조건 맞는 틀린 지문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창고란을 한번 가보세요. 창고란을 가시면은 따라해보세요. 저지, 갱지. 찾았습니까? 출제 빈도는 낮아요. 그래서 일본 기준이거든요. 그죠? 일본 기준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본에서는 이 낮이를 갱지와 저지로 좀 구분을 하거든요. 그죠? 갱지와 저지. 다 이게 일본 말이에요. 자, 따라서 갱지. 좀 어르신들 왜 옛날에 그 갱지 한 장만 갖고 와봐라면 이게 많이 하죠? 그럼 아무것도 안 적혀져 있는 게 이제 갱지이기 때문에 낮이를 얘기하는데, 자, 이건 그냥이야, 일본 기준이야. 그래서 출제 빈도는 낮아요. 그죠? 그래서 낮기 때문에 일단 가볼게요. 자, 공법상 규제는 받는데 사법상은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정착물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물 없고 사법상 규제 없고 공법상 규제는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저지, 갱지라는 단어 있나요? 자, 다 낮이에 속하니까 그냥이야, 다 정착물이 없어. 물리적 규제 안 받지? 공법상 규제는 다 받지? 근데 사법상 규제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이 갱지는 사법상의 규제가 지금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돼요? X라고 돼 있죠.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낮이와 유사한 개념이거든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됐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등기부등본이 깨끗해요. 완전 소유권이에요. 그죠? 그럼 제한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저지는 사법상의 제한을 받거든요. 받는다는 건 뭐냐면, 갑돌이가 토지를 가져가서 A은행한테, 자, 따라서 저당권 설정. 들어보셨죠?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그럽니까? 사법상 제한을 받습니까? 받으면 저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다음 야매로 가겠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토지라면 제한을 받지 않는 게 나아요? 제한을 받는 게 나아요? 좀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자, 이건 그냥요,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깨끗한 토지로서 아무것도 설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얘는 그냥입니까? 근저당 설정이 돼 있습니까? 돼 있다면 다시 얘기할게요. 어떤 게 높게 평가될까요? 갱지입니까? 저지입니까? 갱지죠. 아무 제한이 없는 게 낫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암기하냐? 이 저자도 암기법이 있는데, 갱지는 그냥이야 아무것도 제한이 돼 있지 않아. 안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저지는 그냥이요 제한을 받았어요. 받고 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갑돌이가, 자, 다시 갈게. 이 갱지는 그냥이야 제한이 없어. 없다는 건 아무 일도 안 생긴 거죠. 이 토지가 깨끗한 토지로서 완전 소유권이에요. 근데 이건 그냥이야 은행 가서 돈을 빌렸어. 저당권 설정했지? 그래서 이렇게 갈게. 따라서 일을 저질렀다. one more time, 저질렀다. 그럼 저지르게 되면은 그냥이야 규제를 받죠? 이렇게. 나도 초라해, 씨. 그럼 갱지와 저지 중에서 누가 저질렀어? 저지는 저질렀으니까 제한을 받는 거게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되냐면, 저지, 이용이 더 많이 저지당한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 뭐 아무거나 해, 그냥 내가 맞는지, 그 사람이 맞는지. 자, 따라서 저질렀다. 이게 낫지, 더. 대답 좀 해봐. 야매도 개인차가 심해. 저지당한 것보다 저질렀다가 낫잖아. 아우, 가자. 그죠? 따라서 저질렀다. 저지르게 되면은 제한을 받은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근데 출제 빈도는 낮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 이제 끊겼어요. 근데 감정평가 시험에 한번 나왔긴 했는데, 그리고 지금 다시 할게. 자, 우리나라 라지는 그냥이야 정착물 없어. 사법상 제한이 있어, 없어? 공법상 제한만 받는 거죠. 자, 따라서 공법상 제한만 받는다. 다른 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다시 할게. 건물이 있어, 없어? 없죠. 정착물 없죠. 그 다음에 공법상 규제만 받고 사법상 제한이 없는 거죠. 공법상 규제만 받는 거죠. 아시겠나? 자,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실 때 갱지와 저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나아? 가치가. 갱지가 낫지. 갱지는 어떻게 돼? 그냥이야 제한이 없어. 제한이 없어서 그냥 토지 자체가 깨끗한 완벽한 소유권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 저지는 어떻게 예우를 했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질렀으니까 제한을 받는 거지. 아시겠죠? 그죠? 분위기 좋네. 저지당했다는 것보다 저질렀다는 게 더 나아. 그죠? 아시겠죠? 뭐 원하는 대로 가져가세요. 그죠? 저지당했다는 거. 보자. 이해 가셨죠? 그죠? 밑에 보시면 건부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건부지는 그냥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지상에 건축물이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게임으로 들어보세요. 처음 하신 분들이 이게 가장 좀 재밌어요. 들어보세요. 나지 평가액과 그 다음에 건부지 평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자, 따라해보세요. 감정평가사. 들어보셨죠? 그죠? 공인중개사랑 달라요. 평가를 해서 가치를 매기는 사람이 감정평가사예요. 평가사는 일반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럼 전문가처럼 평가한다는 거죠. 들어보시면은, 자, 우리가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죠? 자, 건부지는 그냥입니까? 이미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죠? 그럼 여기가 주택이라 그러면, 둘 다 택지라고 한다면, 자, 인접된 토지인데 두 개의 가치를 본다는 거예요. 면적도 똑같고 가격도 비슷하대요. 그런데 얘가 여기에 3번 출구 전철역이 뚫렸어요. 그럼 주택으로 가야 돼요? 상가로 고쳐야 돼요? 상가로 고쳐야 되죠. 그럼 상가로 다시 짓게 되면 그냥입니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나지를 높게 평가한다. 나지를 높게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사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떤 게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다? 낮입니다. 낮이. 원칙이 됩니다. 감정평가에. 그래서 원칙이 낮이에요. 그러면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겠어요? 낮이보다 낮게 평가되겠어요? 이걸 따라해보세요. 건부감가. one more time. 건부감가.
이게 무슨 말이냐? 건부지가 낮은 가격보다 가격이 낮게 평가된다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자, 여러분들이 자, 따라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러면 자, 우리가 땅이 만약에 이쪽 땅하고 이쪽 땅이 다 그린벨트로 지금 지정이 됐어요. 그죠? 지정이 돼서 자, 이 그린벨트를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원래 건물이 있는 게 낫습니다. 없는 게 낫다, 있는 게 낫다. 없으면은 못 지어요. 못 지는데 건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가능한 거죠. 그러면 없는 게 나아, 이건 건물이 있는 게 나아. 있는 게 낫죠. 이걸 따라서 건부진가. 건부지가 높게 평가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건부진가. 자,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시험 문제 그냥 정부가 손을 안 댔어요. 그럼 누가 높게 평가되는 게 원칙이고요? 낮입니다. 그죠? 근데 정부가 규제를 하거나 지정하게 되면 누가? 건부진가가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지금 밑에 보고 계십니까? 그럼 건부지는 일반적으로 낮이 가격 상한선을 잡아요. 항상 낮이 가격을 높게 평가하고 채용을 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그 철거 비용만큼 가치를 감가되는 거죠. 따라서 건부 감가.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냥요, 예외가 있어요. 4번에 보시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단어 있나? 찾았습니까? 그걸 지정하게 되면은 건물이 있으면 중축이나 신축이 또 가능하거든요. 그때는 그 지역 안에 다른 낮이들보다 높게 평가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밑에 규제 제약이 적으면 부동산 유용성이 높아지면서 유용성이 높을수록 가치가 높구나. 가치가 가장 높은 토지는 규제가 제일 적은 토지가 이제 제일 높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다시 갑니다. 자, 낮이하고 건부지 중에서 누가 평가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럼 건부 감가죠. 건부 감가는 건부지가 낮이 가격보다 낮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예외가 있어. 그럼 정부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될 수 있죠? 그럼 건부 감가다, 건부 진가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세요. 이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낮이를 갱지와 저지로 나누는 거는 요즘 출제가 안 됩니다. 좀 끊겼고, 낮이와 건부지 평가를 비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아까 맹지대지는 제가 해줬죠? 그 다음에 이제 법지빈지도 한번 펼쳐보세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법지빈지도 연결. 그래서 법지빈지는 어렵게 출제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제가 이제 프린트 나눠드린 게 이제 올해 나왔던 감정평가 시험에 이제 빈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면, 자, 이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습니다. 법지하고 빈지예요. 법지와 빈지다. 이렇게 봅니다. 자, 들어갑니다. 이 법지는 뭐냐면 경사진 토지를 얘기를 해요. 들어보시면, 자, 만약에 윗면적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고요, 아랫면적 토지 소유자가 을돌이에요. 그럼 어디 가시다 보면 왜 경사진 토지 같은 거 보신 적이 있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토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축대를 쌓아요. 그래서 우리가 2차 과목 공시법 시간에 수용특법으로 이렇게 해서 요거는 측량 면적에 들어갑니다. 측량 면적에 들어가서 소유권을 인정을 해요. 그 윗면적 소유권자를 인정하는 게 이제 관련돼. 자, 여기서 얘가 토지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활용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용 가치는 없어요. 이용 가치는 있다, 이용 가치는 없다. 없어요. 자, 지금 법지 보고 계시죠? 법지는 그냥입니까? 법적으로 소유권만 인정이 됩니까? 근데 실익은 있다, 없다? 없는 경사면의 토지를 얘기를 해요. 근데 빈지라는 건 반대의 개념인데,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자, 들어보세요. 육지와 바다가 있으면, 자, 우리가 이제 이 공유수명관리법에 의해서 해안선서부터 거기 보시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를 얘기하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이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강안리나 해운대 가시면 모래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 모래사장 같은 거는 그건 소유권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 인정된다,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요. 않는데, 어떻게 돼요? 이제 여름철 되게 되면 파라솔 꽂고 돈 받을 수는 있죠? 그럼 따라서 이용 가치는 있다. 실익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 그래서 이용 가치는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셔요? 그 빈지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법으로는 그냥이야 인정을 안 해.
소유권 인정하지 않죠. 근데 실익은 있다는 거죠. 해양성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사이 토지를 빈지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강안리나 해운대 가셔서 아이들하고 이제 가면은 자, 야 해변이다 그래야 돼요. 야 빈지다 그래야 돼요. 빈지다 그래야죠. 그죠? 조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시험이요. 인원수가 적을까요? 응시 인원이 많을까요? 이 수능 다음에 공인중개사예요. 그죠? 제가 이제 EBS 강의를 하다 보면 우리를 VIP실로 모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강하죠. 뭐 어차피 자녀분들도 그냥이야 나중에 공인중개사 따야 돼. 따야 되니까 미리 조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해변이야. 그러지 야 빈지라고 해. 아시겠죠? 그죠? 근데 굉장히 간단해요. 들어보세요. 굉장히 간단한데 자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바꿔냅니다. 다시 할게요. 법지는 뭐가 인정이 되죠? 소유권 인정됩니다. 대답해봐요. 인정되죠? 빈지는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반대의 개념이다. 그럼 이용 가치는 반대로 가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눈을 살짝 감으세요. 법지는 그냥이야 법이 붙었어. 법이 붙었죠? 뭐가 인정이 돼? 소유권. 근데 이용 실익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빈지는 그냥이야 소유권 인정 안 돼. 근데 뭐가 있죠? 일용 실익이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빨리 씻기 전에 3번 풀어보세요. 3번 스타트. 여기 이제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6월 14일. 너무 쉽게 나와서 쓰러져요. 절 보지 말고 프린트 보시죠. 3번. 프린트 3번, 3번. 프린트. 3번이 O일까요? X일까요? 빈지는 소유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다와 육지 사이 해변 토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럼 틀린 걸 질문을 얘기해 보세요. 소유권 인정되지? 이용 실익이 있다는 건 맞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출제되는 거는 딱 정해졌기 때문에 딱딱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할게요. 자, 따라서 법지. 법이 붙었다. 그럼 뭐가 인정이 되고? 이용 가치 있다, 없다? 없다. 빈지는 법이 안 붙었죠? 그럼 소유권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이용식이 있다. 그것까지만 보시면 합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깊게 가지 마세요. 그죠?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포락지라는 단어가 있죠? 이 포락지도 시험 문제 또 간혹가다 나옵니다. 포락지라는 건 뭐냐면 하천 주변의 정상적인 토지였는데 지적공부의 사유지인데 시골 토지가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하천으로 변할 수도 있죠? 이걸 따보세요. 포락지. 그럼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려서 토지가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라는 단어가 있나?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경향이 빈지와 포락지를 많이 바꿔냅니다. 그죠?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집안이 절토되어 무너져 내린 토지로서 전답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는 빈지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포락지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법지와 빈지를 많이 내다가 이제 포락지와 빈지를 좀 바꿔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 밑에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공지, 공한지.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두 글자, 세 글자가 또 반대로 갈 수도 있죠? 자, 한번 갑니다. 공지는 뭐냐면, 자, 우리 처음에 들으신 분들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건폐율. 찾으셨어요? 또 나면 한번 쳐보세요. 건폐율. 그래서 우리가 건폐율이라는 단어는 공법에서 배우시거든요. 건폐율. 건축에 대한 폐가 면적이고 건축 면적 비율을 얘기해요. 미리 제가 예습을 시켜드린다면 이 건폐율을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대지 면적에서 건축 면적을 얘기해요. 건축 면적. 그래서 만약에 100평이다. 근데 만약에 건폐율이 70%다. 그럼 70평만 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땅이 비어 있죠. 이걸 따라서 공지. 그래서 건폐율 나오면 공지 찍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한 필지 내 토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폐율에 의해서 비워둘 수밖에 없는 토지를 공지라고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연습 게임 다시 할게. 자, 따라서 건폐율. 건폐율은 바닥에서 건축 면적을 얘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건폐율이 70%라는 거는 공지가 몇 %라는 거죠? 30%가 되는 거죠. 지금 잡아 놓으셔야 돼요. 다시 할게요. 건폐율이 만약에 80%야 남아있는 20%가 공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네, 자, 따라보세요. 공한지.
그러면 공지와 공한지는 글씨가 다르죠? 공한지는 한자가 한가할 한자거든요. 그래서 얘는 공한지가 지가상승 목적으로 일부러 비워둔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가상승을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우리가 비워둔 땅을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지가상승을 목적으로 비워둔 땅은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공한지죠. 공지와 공한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이 한가할 한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자가 붙으면 이건 공한지로 가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가 야매가 그냥이야 이 동그라미 하나가 더 있죠. 그럼 그냥이야 돈을 더 받으려고 그래. 공한계가 더 붙으면 더 받으려고 하죠? 안 먹히네. 아이씨. 그럼 우리 야매가 다 달라요. 강사마다. 공지와 공한지는 똑같아 달라요? 그럼 시험 문제 건폐율로 해서 비워둔 땅은 뭐고? 공지고. 투기 목적으로 지가상승 노린 건 공한지죠. 공한지는 그냥이야 하나가 더 들어가요. 돈 더 받으려고 하지? 투기 목적이라는 거죠. 안 먹혀. 넘겨. 넘기시면은 유효지와 휴한지라는 얘기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한번 묶어보세요. 이것도 개념상에 바꿔 나올 수가 있는데 유효지하고 휴한지가 좀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잡냐면 유효지 있어요? 자, 이거는 자 따라해보세요. 놀유자다. 놀유자. 휴자는 따라해보세요. 실휴.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유원지에 가실 수 있고 휴게실에 갈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개념은 달라요. 우리가 이 유원지에 간다는 거는 쉬려고 하는 거예요? 놀려고 가는 거예요? 놀려고 유원지에 가는 것이고 휴게실은 쉬려고 가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험 문제가 논리는 나오면 앞에가 뭐가 들어가야 돼? 유가 들어가야 되고 쉬는 게 나오면 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앞대가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 노는 게 나오면 뭐자 앞자가 유. 쉬는 게 나오면 휴. 뒤에 유유지하고 휴한지까지 다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뭐 유한지라고 나오진 않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따라서 앞대가리가 중요하다. 앞대가리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유유지라는 거는 휴지가 중요해요? 유자가 중요해요? 유자가 무슨 유자라고요? 그럼 여기는 휴식이 나옵니까? 놀리는 게 나옵니까? 놀리는 게 나와요. 바람직스럽지 못하게. 놀리는 나오면 휴 찍어, 유 찍으시는 거고. 그렇죠? 근데 휴한지의 이 휴자는 무슨 유자라고요? 실유자죠. 여러분 인삼박 같은 거는 매년 경작을 위해서는 어떻게 일정 기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력회복을 쉬잖아요. 그죠? 그럼 정상적으로 쉰다, 휴식한다 이런 게 나오면 이건 무슨 지다? 휴한지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앞대가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냐 휴냐를 갖고 따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할게요. 논리는 나오면 앞에가 유, 쉬는 게 나오면 휴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뒤에 것까지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유냐 휴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자, 여기까지 끊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학습이 중요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주택의 분류라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페이지 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지금 시간 제가 들어와서 했던 19페이지 필지 핵지부터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19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항상 공부를 하게 되면은 집에 가서 생각이 나느냐 안 나느냐가 중요해요. 그죠? 제가 따라서 필지. 그럼 경제적이었어요? 법률적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화장실 가다가 필지,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경제적 그러면 안 돼요. 그럼 필지 나오면 무슨 쪽이죠? 법률적이죠. 그럼 법률적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소유권입니까? 소유권은 지번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시험 문제 지번 나오고 소유권 나오고 법률적 나오면 획지가 아니라 필지를 찍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토지에서 무조건 가격이 나오면 돈을 보면 어떻게 돼요? 획가죠. 그럼 가격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지 찍으셔야 돼요? 획지 찍으셔야 되죠. 그런가요? 돈을 보면 획가죠. 그럼 법률적이다, 이건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죠. 다시 할게. 가격 나오면 필지야, 획지야? 돈을 보면 어떻게 되니까? 획가니까. 그 다음에
필지는 경제적이야, 법률적이야. 그럼 지번 들어가고 소유권 들어가겠지.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필지가 1획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럼 넘겨보세요. 감정평가는 획지를 갖고 따져요. 그죠? 그럼 만약에 1획지로 묶었다 그러면 무슨 평가죠? 일괄이에요. 여러 개 획지로 나누면 구분입니다. 획지로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나지 중에서 1번에는 저지와 갱지죠. 그럼 어떤 게 이를 저질렀어요? 저지죠. 그럼 저지는 그냥입니까? 사법상 제한이 있습니까? 있죠. 갱지가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의 갱지와 우리나라의 나지랑 유사합니다. 근데 갱지와 저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자, 아까 여러분들 나지와 건부지 중에서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돼요? 나지가 높게 평가돼요? 왜? 토지에 아무것도 없는 게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건부강가라고 하고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건부지가 높게 평가 건부진가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정부가 제한을 안 하면 그냥이야 나지가 높게 평가돼. 건부강가인데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게 되면 건부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법지 빈지 기억하세요. 자 법지 빈지 갑니다. 법지는 법이 붙었죠. 그냥이야 소유권이 인정돼. 근데 이용식이 없는 거죠. 빈지는 법이 안 붙었죠. 그러니까 소유권 인정 안 됩니까? 안 되고 이용식이 있다는 것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최근 경향에 포락지와 빈지를 바꿔낸다고 말씀드렸죠? 자, 집안이 절도돼서 무너져 내린 토지의 전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거는 빈지입니까? 포락지입니까? 포락지죠. 빈지라는 거는 아까 해안서부터 지적금에 등록된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이 소유권 안 되고 실익이 있는 거죠. 그런가요? 자, 공지와 공한지 중에서는 아까 이 저자의 야매가 한 글자 더 들어갔죠? 그럼 지가상승을 위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는 건 공지예요? 공한지예요? 공지는 건폐를 해서 비운 땅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죠? 넘깁니다. 유유지하고 휴한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럼 유자 들어간 거와 휴자 들어간 거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유원지는 그냥요, 놀러 가요. 휴게실은 쉬러 가죠. 그럼 시험 문제가 놀리는 게 나오면 휴 찍으셔야 돼요? 유 찍으셔야 돼요? 유. 쉬는 게 나오면 휴를 찍으셔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가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오는 자체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느끼면서 싹 우리 다시 한번 19페이지로 가셔서 10페이지로 가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18페이지로 이제 가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반대의 개념을 물어본다. 그럼 서로 반대를 물어보죠. 자, 그럼 제가 천천히 들어보세요. 부지하고 택지 중에서는 어떤 게 더 넓은 개념이죠? 부지가 넓은 개념이죠. 그런가요? 그 다음 오른쪽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대분류로서 아까 지역 상호안에 바뀌면 뭐죠? 후보지. 지역 내에서 바뀌면 이행지를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집원 나왔어요. 법률적 나오면 못 찍고요. 필지. 가격 나오면 돈 보면 경제적이라는 거죠. 반대의 개념을 낸다는 얘기예요. 어머,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겠어요? 자, 따라서 바꿔서 물어본다. 바꿔서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자, 우리 다시 가셔서 21페이지. 21페이지 가시면은, 법지 빈지 있어요? 자, 소유권 인정되고 법으로 인정되고 실익이 없는 건 뭐다? 법지. 법으로 인정 안 되고 소유권 없고 실익이 있는 건 빈지. 바꿔낼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공지와 공한지는 똑같아요? 달라요? 글씨가 세 글자는 돈 더 버는 거죠? 그럼 지가상승을 노리는 건 뭐다? 공한지가 되는 거고. 건폐를 해서 비우는 건 공지가 되는 거죠. 화이팅. 넘기세요, 마지막. 자, 유원지는 왜 가요? 놀러 가는 거고. 휴게실은요? 쉬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놀리는 게 나오면 유자 찍고 쉬는 게 나오면 휴자를 찍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는 주관식입니까? 객관식입니까? 뭐 우리가 유한지라고 나오진 않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냐, 휴냐를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밑에는 따로 주택의 분류. 요건 제가 아까 별표 2개 치라고 말씀드렸죠? 매년 출제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들어가요. 어느 주택에 들어간다? 공동.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학계로는 단독과 공동을 바꿔냅니다. 그죠? 이 암기 기법을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층수가 5개층이냐, 4개층이냐, 3개층이냐, 바닥 면적이 330이냐, 660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는데, 요건 좀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좀 쉬세요.